불안감도 커지고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일 만약에 시험 때 갑자기 막히면 어떡하지? 내신 수학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의대생TV 서기입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는 내신별 공부방법법 3탄 수학편입니다.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전하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수학 실력은 단기간에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신 기간 동안 2등급 실력을 가진 학생이 1등급의 실력을 가지게 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2등급의 실력을 가진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는 있다. 이게 바로 내신 수학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신 수학을 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해서 제 등급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장 등한시하는 과목이 아무래도 수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들어간 책일수록 더 좋은 책이라는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가져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수학 공부법을 검색하다 보면은 죄다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내신 수학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어떤 수학적 개념이랑 정의, 성질을 묻는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이유,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개념 공부에 있는 거예요. 정의와 성질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지 개념 문제에서 선생님이 심어놓은 어떤 함정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고난도 문제를 처음 접근했을 때 어떤 실마리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교과 개념을 배울 때 정의와 성질을 구별해서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과서에 정리된 어떤 정의와 성질을 노트에 한 번씩 쭉 따라서 보면 좋겠어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싶으면 수학의 정석, 기본편, 실력편 이 책들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을 또 추천드려요. 특히 시험 직전에 교과서를 해당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2회 정독하고 문제를 2번 이상은 꼭 풀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수학학원에서 가장 높은 반에 있을 때도 선생님께서 항상 시험 전날에는 꼭 교과서를 풀고 가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최상위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교과서 문제 중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시험 전에 보지 않고 들어가면 시험 당시에는 되게 당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는 보자마자 풀 수 있을 만큼의 금의 암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린트는 서술형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예요. 내신 수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수점 몇 점 차이로 1등급 막차에서 2등급 첫차가 될 수도 있고 2등급 막차에서 3등급 첫차가 될 수 있는데, 서술형에서 점수를 읽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는 대부분 유형별로 제일 위에 상단에 대표적인 문제, 풀이 과정 정답이 제시되어 있고 해당 유형을 변형한 문제들을 풀도록 지도를 하시잖아요.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풀이 과정을 정석으로 완벽하게 암기할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시험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의 풀이 과정 소스로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암기한 내용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서술형 문제의 풀이 과정을 빼먹지 않고 0.1점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프린트에 예시로 나와 있는 정석적인 풀이를 한 번은 꼭 따라 써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집은 교과서랑 프린트에서 교과 개념의 정의와 성질을 완벽하게 파악한 후에 푸는 거예요. 내신 수학에서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경험을 쌓는 거죠. 따라서 시간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수의 문제집을 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과서랑 프린트를 푼 이후에 교과서 출판사에 해당하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풀겠죠. 마플 시너지, 내신 고쟁이, 일품, 블랙라벨, 올림포스 고난도 이 순서로 저는 풀었거든요. 그 기준은 뒤로 갈수록 문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고난도 문제의 어떤 밀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문제집을 하나 더 풀 때마다 내가 보는 새로운 문제가 2-3개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물론 본인 역량에 한해서 문제집 개수를 정해야겠죠. 또 문제집을 많이 풀더라도 틀린 문제를 확실히 오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틀린 문제는 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고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암기하도록 해야 돼요. 특히 문제를 풀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가 나온다면 꼭 수학 노트에 필기를 해서 시험 직전까지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문제에 필요한 어떤 재료가 무엇인지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틀렸던 문제는 꼭 변형해서 나오면 또 틀리는 것이 다반사죠. 따라서
고난도 문제를 공부할 때는 문제 위에 어떤 제목과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고난도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여러분이 만약에 기른다면 고난도 문제에도 겁먹지 않고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도 문제를 풀다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으면 이제 해설을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이해가 잘 돼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해설이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면 보면 또 못 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해설을 두 눈으로만 보지 말고 꼭 직접 쓰면서 어떤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새로운 문제를 절대 풀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새로운 문제를 풀다가 이제 풀리지 않으면 불안감도 커지고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일 만약에 시험 때 갑자기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본인의 자신감만 깎아내리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내신 수학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긴장하지 않고 쫄지 않고 30개 가량의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실력이 될 거고 여러분의 등급으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시험 전날에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와 고난도 문제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그동안 본인이 공부했던 수학적 사고의 흐름을 거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시험 당일에 가장 발휘하기 힘든 과목이 수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신 수학은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0개 가량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과목보다도 타임 어택이 심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풀다가 만약에 막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1번부터 30번까지 쭉 풀면서 이제 막히는 문제 과하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고 나와서 울고 또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따라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또 이제 우선적으로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는 배점도 크고 상대적으로 뒤에 배치한 고난이도 문제들에 비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풀지 못했던 고난이도 문제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나가면 되겠죠. 따라서 내신 수학의 핵심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애초에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점수를 어떤 학생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본인의 실력 혹은 실력 그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과목별 내신 공부법 3탄 이제 수학편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수학 때문에 고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작 수학이라는 과목 때문에 평균 내신 등급이 내려가서 수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를 피해야 하잖아요. 이 영상을 정말 열심히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